1교시 주제는 엄마를 괴롭히는 갱년기란. 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이은실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혹시 갱년기를 피해 가신 분이 있으신가요? 피해간 사람? 아, 네. 한두 분 손을 아니, 드셨어요. 없다고 지금 한 사람이 주신 거예요. 예. 갱년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갱년기는 여성이 완경 이행기를 거쳐서 완경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완경 이행기란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마지막 월경이 있는 순간까지를 의미합니다. 네, 사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갱년기는 남성들에게도 있다고 하는데 오. 이게 체감하는 아픔의 차이가 남녀가 아주 극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갱년기 증상에 남녀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호르몬 감소가 점진적이냐 급작스러우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 없이 40세부터 1년에 한 1%씩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또한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갱년기 증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젊을 때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40 이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완경이 가까워지면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배란이 안 되고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완경이 되면 수치가 25 미만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꽤 큰 폭으로 떨어지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갱년기 증상을 느끼는 50대 남성이 10명 중에 3, 4명이라면 여성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다양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예. 진짜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막 증상이 뭐 이것도 갱년기 때문이다, 저것도 갱년기 때문이다, 증상이 전부 다양한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왜 다 아프면 다 갱년기 때문이라 그러냐고. 아니 예. 식구들이 보기에는 왠지 갱년기 핑계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만 군데가 다 아프시다고 정- 하더라고요. 증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갱년기의 원인이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만들까 하는 의문이 남으시죠?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생식기관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도 유지하고 골격이나 근육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혈관벽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혈압과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갱년기라는 주제로 오늘 4분의 선생님이 나와서 4개의 진료과가 거론될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갱년기 증상 중에서 저는 부인과에서 다루는 증상을 먼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완경입니다. 완경은 난소의 노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배란이 일어나지 않고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난소가 노화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월경 주기가 처음에는 점차 짧아집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월경 주기가 점점 불규칙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월경 주기가 점차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경 주기가 이제 길어졌다는 표현을 하시게 되시죠. 이렇게 월경 주기가 60일 이상으로 이제 길어지게 되면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기로부터 완경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6년에서 3.3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기네요. 저희 어머니 화장실 잘 못 참으시고 화장실 자주 가시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갱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성 호르몬이 근육을 유지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갱년기에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골반 근육이 약화되고 방광과 요도가 아래로 좀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능이 감소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요실금과 빈뇨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완경 여성의 48.5%에서 빈뇨, 야간뇨, 요실금, 절박뇨와 같은 비뇨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빈뇨랑 절박뇨가 있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꾸 들락거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외출하거나 운동하시게 되면 밖에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고요. 장시간 차 타는 게 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가기도 어려워지고 요실금은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증상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외출하거나 사회활동을 꺼리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비뇨기 증상은 또 남성들도 나이 들면 많이 겪으시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몸이 힘드실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방광훈련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훈련은 소변이 마려울 때 소변을 좀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보는 간격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될 때까지 15분씩 배뇨 간격을 늘려가는 훈련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걷기 운동 그리고 골반저 근육 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를 하다 보면 하체가 강화될 거고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을 발달시키게 돼서 방광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 말이 좀 어려우시죠? 흔히 알고 있는 케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케겔 운동은 요실금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케겔 운동은 허벅지를 이렇게 붙이고 선 상태에서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요. 엉덩이에 힘을 꽉 주십시오. 그러면 대소변을 참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이것이 바로 골반저 근육, 즉 항문 관략근 그리고 요도 관략근을 조일 때 드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조인 상태로 5초 동안 유지를 하시고 너무 조일 수만 없으니까 이후에는 10초 동안 이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30번 반복을 하는 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그리고 3개월 이상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약간 시원한 느낌도 좀 있네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네. 이거 이 하다가 말씀을 땀날 드리면 수도 다들 있어요. 하고 계십니다. 네. 안 다음은 하는 생활 척 하지 습관도 마세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하실 거예요 지금. 다음은 이제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카페인이 든 음료나 방광을 자극하는 산성 음료,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나 토마토 주스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요 시기에. 네. 다음 갱년기 대표 증상 3번째는 질 건조증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질 내 수분감도 유지하고요. 탄력이나 두께를 유지하는 기능도 하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질 안에서 조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질이 위축되고 분비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질이 건조하고 위축돼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 질 점막이 얇아지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기도 하고 건강검진 가서 자궁암 검사하시잖아요. 그때 자궁암 검사할 때 너무 아프고 피가 나니까 검사받길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걸을 때마다 이렇게 쓰라린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질 보습제나 질 윤활제를 먼저 사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완경 후에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이게 질 건조증으로 인한 것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 여성에서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암과 같은 자궁의 병변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경 후에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아, 중요하겠습니다. 형 자궁 관련 질환이 꽤 많고요. 그러네요. 아니 이거는 질환이니까 그럼 진짜 치료도 필요한 거잖아요. 치료법이 있을까요? 우선 갱년기의 가장 그 대표적인 치료법은 호르몬 치료입니다. 호르몬을 보충을 해서 이제 급격하게 감소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니까 증상이 좋아지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죠. 호르몬제는 이제 다들 먹는 것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먹는 약 외에도 피부에 이렇게 로션처럼 바르는 그런 약도 있고요. 질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굳이 먹거나 바를 필요 없이 질에 이렇게 넣는 알약이나 크림만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 호르몬제 여자들은 알겠지만 이거 먹으면은 막 유방암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시고요. 예. 또 병원에 오기 꺼려하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호르몬제는 이제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 5년에서 7년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1000명당 약 8명 정도가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호르몬을 먹는다고 다 유방암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약제의 종류나 성분에 따라서 유방암 위험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호르몬 처방 받으시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60세 이상에서도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60세 이상의 여성이 갱년기를 너무 힘들어하실 때 그러면은 호르몬 치료를 받을 것인가? 이 60세 이상의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호르몬 치료가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그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여성이 만약에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신다면 호르몬이 아닌 비호르몬 약제를 쓰게 되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부 항우울제가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경이 한참 지난 후에도 갱년기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유, 그럼 주의하셔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콩이나 이렇게 승마 이런 제재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콩이나 승마에서 추출한 식물성 호르몬을 이제 약제로 나온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호르몬제보다는 식물성 호르몬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이 식물성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과 작용하는 방식은 유사합니다. 이 밖에 다른 이제 갱년기 극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른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때 이제 너무 힘든데 이게 완경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호르몬제를 한 2~3달 정도 복용하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막연히 이렇게 호르몬을 먹으면 암에, 특히 유방암에 걸릴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두려움은 오늘로 떨쳐버리시기 바라고요. 호르몬을 복용하면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끼시는 것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